거기서 큰, 예, 그래서 그것이 뭐 큰, 재정적인, 뭐 소득이 발생이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또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컨텐츠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 자립하는데 또 다른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지난 불가리아 소피아 대회 때 이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리포트를 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걸 얘기할 때 안타깝게도 여성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이 다 그냥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고 이제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장 유럽 선교회 내에 있는 여러 상임위원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가장 동력 있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 구심체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고 여기다 드라이브를 걸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좀 안 계셔서 매우 아쉽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그때 제가 제출했던 그 초안, 보고서 초안을 지금 이 카톡방에다 제가 하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정책협의 끝나고 난 후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훑어보시고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네네.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요약 정리를 잘 하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결정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걸로 끝나게 된 것이, 선교신학연구원을 다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어떤 진 목사님이 제시한 걸 가지고 좀 구성을 하고, 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 회기 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연구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난제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조금 그 말씀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연구원들을, 어, 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얘기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 보여주셔서 이렇게 카톡방에 다시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교신학연구원 다시 시작하면서 한번 어, 처음 시도하는 선교신학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을 한번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은 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정 후원과 관련돼서 금주덕 목사님이 진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원해 주셔가지고 우선은 이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선은 어느 정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계획서를 11월 초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필요한 이 컨퍼런스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포럼이 됐든 심포지엄이 됐든 뭐 워크숍이 됐든 이런 이름으로 선교신학연구원 주최로 이런 모임을 한번 해서 우리 선교대 하기 전에 2005년 선교대 하기 전에 한번 어떤 장소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독일 베르린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유적과 또 여기 통일 유적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세미나 겸 워크숍 겸 컨퍼런스 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사역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제 를 섹터화 시켜서 나눠서 이렇게 연구,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이제 외부에 누가 강사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이 정도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교신학연구원이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위원회별 활동하는 비용에 정기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원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마련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어, 한번 정책협의회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 선배님들 우리 고견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갑자기 아마 뭐 지난번에도 불가리아 때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뭐 이런 안건도 제출하기도 하고 오늘도 아마 어젠다 자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이 어젠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정책 협의회를 하신다 그러면 어젠다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뭐 적어도 한 몇 주 전에 좀 미리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일종의 제안 말씀 하나 드리는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성곤 목사님 혹시 이와 관련돼서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글쎄,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소피아 때 만나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잘 우리가 들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우리 굉장히 좀 필요하고 다시 좀 어, 부활이라 그럴까, 다시 좀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제 했던 뭐 포럼이든 세미나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새롭게 연구원 구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또 우리만 좀 그래도 우리 PCK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MK들이 여성위원회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또 유럽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좀 신학적인 반추대를 해낼 수 있는 또 능력들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뭐 그렇지 않다면 아는 대로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면 또 정보에 나가면 좋은 어떤 저희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다음에 오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좋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저도 보니까 제가 거기에 원래 저희들이 뭐 여기 이승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했지만 이게 잘 그렇게 추진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새롭게 완전히 판을 좀 다시 깔자. 그래서 어 빨리 연구원 구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회칙도 있고 그죠? 회칙에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와도 있고 하니까 그게 위배됨이 없이 이렇게 좀 잘 새롭게 연구원 구성을 빨리 하면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일이지만은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열심히는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게 앞에서 뭐 이렇게 하신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선교사님들 각자가 정말 이 선교 신학에 대한 그 실제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신학에 대한 왜냐하면 뭐 바빠요. 사역하고 뭐 이거 바쁜데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다른 일을 맡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자기 사역을 공개를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사역을 정말 공개해야 된다, 공개도 할 수도 있고 할 정도로 돼야 되니까 우선은 우리 선교 신학에 대한 실제적인 좀 필요성 공감대도 위해서도 계속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우선 연구원 구성을 빨리 이제 한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성준 목사님 또 이렇게 예, 해줄 분 계신가요? 예,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또 지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지속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이제 시간과 재정과 참여의 내용들이 항상 점검돼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지금 제안으로는 베를린까지 1, 2월 달에 내년 제시가 되어 있는, 제안이 되어 있는 선준비, 선행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 연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구성과 진행과 깊이 있는 어떤 내용에 제안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유럽 선교회 내에 현장 속에서 그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앞서서 했던 분들이 주축이 좀 되고 그분들이 앞서서 베를린이든 어디든 1차 모임 때까지는 준비위원처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또 필요한 새로운 또 조직과 구성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사역 전문가가 되거나 지역 연구 전문가가 돼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방향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우리 MK를 통한 세대교체, 바톤 터치를 통한 세대교체의 그런 현장에서도 필요한 안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현 임원과 또 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앞서서 선행 작업, 1차 작업을 좀 준비해 주시면 물꼬를 열고 나가면 마중물이 되어서 새로 오셨던 분들 또는 새로 참여할 분들이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의지와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활동했던 선교신학연구원 분들과 또 이제 임원들 중심으로 한번 본격적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한번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허승 목사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라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장교로 선교 해측에 선교신학연구원 연구원 정책 원장을 정책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성준 목사님 제안대로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준비 이번에 한번 심포지움이나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해보면서 이 심포지움 준비하는 위원회로 임시 조직으로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경건 목사님 혹시 뭐 이런 역사도 아시고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뭐, 저도 좀 듣고, 좀 생각하고,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장주현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저도 어, 좀 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저도 고민을 좀 하게 네, 되네요. 신중을 예, 기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운전 중이라도 말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연구원 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아이디어라고 뭐 제가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현재 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11년 전에 이미 원장으로는 박성곤 목사님을 저희들이 선출을 했어요. 당시 정책협의회에서. 그리고 음,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뭐 어떤 뭐 다른 변동이나 또 박성곤 목사님의 어떤 뭐 유고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박성곤 목사님께서 연구원 원장이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박성곤 목사님께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셔서 이제 뭐 지금 저하고 그 불가리아에서 말씀 나누실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박성호 목사님 제가 이해한 거 맞죠? 지금 예, 목사님 예, 말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거 예, 아니죠? 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성구 목사님께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뭐 현 임원이든 그러니까 지난 그 우리 연구위원이든 아니면 새롭게 뭐 임원을 선출하든 이제 일단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께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혹시 누가 선교신학연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일을 한번 여기 한번 좀 시간을 조금 같이 투자하면서 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문제는 아마 내용을 제대로 지금 숙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몇 명이라도 임원을 빨리 임원이랍니다. 연구원을 빨리 선정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다음번 정책 협의 때까지 한번 생각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장악하게 하고 뭐 내용들 추가할 거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해서 내년 봄 2월 우리 4월 대회하기 전까지 심포지엄도 한번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금주수 목사님이 그걸 우리가 심포지엄 같은 걸 하나 해야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임원이 되든 안 되든 임원이 한 명이든 뭐 임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간에 심포지엄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준비를 해서 이 일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일들이 저는 자칫 지금 임원들한테까지 이 부담이 다 넘어갈까 봐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임원들은 아시다시피 대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지금 힘들고 벅차실 텐데 물론 이 심포지엄도 뭐 적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대략 뭐 몇 분이라도 좀 뭐 자원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좀 두세 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좀 선정을 하고 또 조직이 조금 더 틀을 잡으면 좀 더 뽑더라도 뭐 여기서 대략이라도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누고 좀 한두 분이라도 정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 네, 말씀해 예, 주십시오. 우리 지 목사님 저를 좀 잘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뭐 상황이 지금 잘도 하지 못하지만은 뭐 지역 여기도 있고 우리 또 동유럽 여기 선교회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누가 앞서 하시면 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리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좀 뭐 바로 잡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 연구 위원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위원들로 이제 추천이 된 인물 중에 대해서 김동석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이승준 목사님, 이종실 목사님, 또 조충일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준비 간사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예, 한 번 이렇게 뭐 스카이프도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총회 때도 발표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신학위원장,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있었는 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누구든 좀 한 분이 좀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이번 심포지움까지 새롭게 좀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이끌어 가고 또 새롭게 판을 짜서 조금 가주시는 게 저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혹시나 뭐 박성공 목사님이 아직도 위원장 그 자리였다면 너무 죄송스럽게 먼저 그 부분에 박성호 대한 목사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아, 만들어서 이제 다 위원인데 제가 그때 가장 젊었고 그래서 이제 간사같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 안에도 이제 선교신학연구원, 선교신학 그 연구원의 내규도 만들고 뭐 이 부분은 이순주 목사님 담당한다, 이분은 이종식 목사님 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여기서 더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허승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우리 저기 시간 전략을 위해서 네, 그 진영종 목사님을 선교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우리가 임명할 수 없다면 대행으로 아무튼 지금 진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이 초안을 또 보내주셨고 지난번에도 너무 발표하실 때 너무 좋았고요. 막 마음이 심장이 막 뛰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영종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 목사님께서 이제 뭐 그 티텔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책임 일단 신학연구원 책임 준비위원 책임이든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작하는 책임이든 이제 그걸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뭐 70명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경험이나 이력이나 또 이제 공부하신 걸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몇 명의 이제 연구원들을 이제 택하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혹은 임원들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같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 목사님, 지난 어, 선교대 때 발표하실 때 홍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고. 예, 네, 이성중 그, 목사님. 허승우 목사님 말씀을 지지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원장을 정책협의회에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말씀하셔서 지난 11년 동안 이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이 사문화가 거의 되었던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1년 동안에 중지된 는 활성화되지 못한 사역이 이 정책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재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조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기초 제안자이시기도 하고 다시 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동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원, 준비위원장 같은 티틀을 주고 우리가 그 직제가 바로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실제로 이 일을 책임을 지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는 허승우 선교사님의 지지를 드리면서 저 또한 이 연구 쪽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이쪽에 함께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종 선교사님을
이쪽에 책임자로 세워가는 것도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전체의 그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임시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1차 세미나 한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좀 부여하는 게 좋을 듯 싶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하든지 이런 걸 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진 목사님 어떠신가요? 혹시 그 다른 분들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유소 목사님 혹시 뭐 말 못하시고 이승재 목사님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네, 저도 그 진영종 목사님을 추천 네, 합조를 던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주현 목사님 좀 생각이 되셨나요? 더?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 저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예, 아, 예, 저도 뭐 여기서 뭐 분위기상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어, 애초부터 사실 우리 유럽 선교의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오셨고, 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신뢰감이 아주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종 목사님. 그래서 저도 어, 준비위원장, 뭐 명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임시위원장. 예, 임시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영식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고 다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진 목사님 어떻게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시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1차 세미나나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보는 거 저희도 이제 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얼른 금준서 목사님 그 CWM에다가도 제안서도 빨리 제출하고 그다음에 발제하실 분이나 이제 테마들도 이렇게 우리가 좀 선정하고 해서 한번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1차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면 뭐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럼 저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항상 그렇듯이 말 꺼낸 사람이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원칙이 오늘도 또 적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뭐 말을 먼저 꺼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는 의미에서 일단 그 직책은 제가 뭐 섬기는 쪽으로 하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정식이라기보다는 임시나 준비 타이틀을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동력을 달 받으면 제가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으로 한다든지 해서 임시 타이틀을 좀 프로비저널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뭐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1년, 그러니까 내년 대회 하기 전까지 그 심포지엄 한번 하는 거랑 그다음에 연구원 선정하는 거에만 주력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심포지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커리큘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기초 작업들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그러면 갖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한번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뭐 대회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대회 직후에 있을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번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신약선교연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한번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발제한 사람으로서의 거기까지 뭐 책임을 제가 지는 방향으로 받들도록 여러분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사항 없으시면 우리 박수로 이렇게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대로 임원들하고 또 전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나누시면서 과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저희 임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나누셨습니다만 이미 지난번에 같이 이 연구원으로 임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준비 기간에는 같이 저랑 조금 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네, 끝나고 감사합니다. 난 다음에는 뭐 또 어떻게 쉬프팅이 되더라도 요 기간에는 우리 이성춘 목사님, 박성곤 목사님, 이성춘 저기 또 성원영 목사님 같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요 초안 잡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또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춘 목사님, 박성곤 목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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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뭔가가 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재들이 많으시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사역이나 또 연구하신 것들에 대한 발제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하게 좋은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나중에 또 따로 제가 우리 진 목사님한테랑 또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위기관리위원회하고 관련됐었는데 회장님, 혹시 지금 목사님, 네, 누구 예, 회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최호진 목사님이 올려주신 채팅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거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최호진 목사님께서 소피아 대회 때 선교시나 연구원 이야기를 처음 듣고 또 오늘 듣다가 보니 작은 한 가지 의견은 몇 가지 주제들을 압축해서 선정한 후 각 주제별로 읽을 만한 책이나 논문, 선교사님들의 발제글을 소개해 주시고 기한을 정해 주시면 그 텍스트를 읽고 나서 온라인 모임으로 모여 나눈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그 제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어떤 활동의 한 아이디어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건 진 목사님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저 위기관리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위기관리위원회가 소피아 대회 때 공식적으로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에 위기관리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 어유성 목사님 말고 또 누가 더 있나요? 김경근 목사님. 네. 네, 또 누가 계신가요? 예, 저도 있습니다. 문상호 문상호. 목사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 내부적으로 위원들 회의도 몇 번씩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위기관리위원회가 이제 저희 예정으로 선교 회원들의 경조사 관리를 이제 앞으로 거기가 주로 맡으셔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맞죠? 문성호 목사님? 예, 예. 예. 경조사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지만, 예, 그 부분들도 재정 확보만 되어진다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 유성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도 아니고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이제 그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부터 도맡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재정이 없으셔서 재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 저희 임원회 본회에 그 통해서 이제 우리 과도기처럼 이쪽 재정에서 이제 하거나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위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위기관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어떤 복지나 또 여러 가지 경조사나 또 앞으로 향후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좀 지속적인 재정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건 한번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회비에 11조 형식으로 이것을 위기관리위원회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 선교대회 때, 폐회배 때 목적성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거나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내년 선교대회 때는 폐예배 때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배 때 저희 헌금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었는데 좀 그 부분을 좀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임원들이 가지고 있고요. 만약 이건 회원들이 동참하면 좀 귀하게 더 의미 있게 회원들을 위해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유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하신 것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회 주도로 바자회를 뭐 이렇게 선교대 기간에 개최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최를 해서 이제 그 수입으로 이제 하거나. 하미경 사모님 뭐 그런 얘기 나눠진 게 맞죠? 아, 지난번에 그 위원장님한테 그 지난번 대회 때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네. 워낙 잘하시고 여성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선교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을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부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또 있고 또는 이제 위원회별 지원금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위기관리위원회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할당금처럼 이렇게 해서 그 지속적인 어떤 운영 자금들이 마련돼야지 위기관리위원회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들 여기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뭐 이렇게 고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재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 재정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평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회원으로서 우리의 위기라는 건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미래적인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처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있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전원이 매달 뭐 10유로를 헌금을 한다든지 20유로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동등하게 만약 어렵다면 뭐 10유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70가정이면 한 140명 그 정도 되면은 매달 뭐 우리가 한 1,400유로 1년이면은 뭐 한 15,000유로 이상 적립이 되니까 그거는 항상 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일단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평하게. 형평성이라는 게 좀 그 회비를 이렇게 회비처럼 내는 비용하고 그렇죠. 사용되는 비용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포함되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왜냐하면 네. 내가 이제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성. 그거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더 많이 우리 이쪽 위기관리위원회 헌금을 한다든지 또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책을 만들면 그 수익금으로 위기관리위원회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했을 때 그거를 우리 회비로 넣지 말고 위기관리위원회로 넣는다든지 이런 네, 네. 두 가지 재정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우리 저기 뭐지 총회할 때 마지막 예배 때 헌금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또 한 번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의 정신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힘들고 어렵게 그 총회에 오신 분들에게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실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다 헌금을 내라 그러면은 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또 우리들의 재정을 위기 관리를 위해서 낸다는 거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가능하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정 부담을 주도록 이런 이제 구조로 가야지 온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차비 들리고 회비 내고 또 헌금까지 하라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 저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가끔가다 가난해지니까 근데 그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은 이제 저는 헌금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 총회 때는 계획회 때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만 헌금하도록 하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게 또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재정관리위원회가 지금 우리 그 타켓이 지금 어딘지를 정확하게 또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경조사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기관리위원회 회장님 말씀 듣고 그 타켓 우리 그것이 정해지면은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이제 우리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급박하게 이제 병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자녀들 학업 장학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청도 하고 또 기쁨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위기관리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혹시 뭐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준비 좀 해주시고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성주 목사님이 잠깐 발언 신청하셔가지고 예. 지금 이관리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그 준비된 내용들을 좀 먼저 듣고 이 회비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어유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필요하다 하고자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메시지로 이제 공유하고 계시는데 선교대회 때 폐예배 참여 못하고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언제라도 온라인 후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제 아이디어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요, 지금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허 목사님 제안 중에도 이제 매달 뭐 10유로씩 개인당 10유로씩 하거나 부부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뭐 부부가 10유로가 뭐 하거나 이런 안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회기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지 못해도 다음 회기부터는 더 실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목사님 이따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예, 김경구 목사님이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관리위원회가 사실 세 개 분과로 되어 있잖아요. 전쟁, 재난, 복지 분과로 되어 있고 네네. 지금 이제 목사님 운전 중이어서 잘 이렇게 대화 나누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번 모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각 분과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좀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직까지는 잘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속한 복지분과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회원 경조사 관리 같은 경우는 복지분과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재정 조달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월별로 우리가 얼마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실현성이 있을까?
이제 위기관리위원회 모금 자체가 이게 펀드레이징 하는 같이 그냥 자원에서 모금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지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게 불려가면서 이제 그런 어떠한 사역들이 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가지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재정을 이제 모금을 하고 한다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을 건지, 계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가별로 통화가 나는 나라에서 송금하는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내고 안 내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원에서 이게 그냥 모금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는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전혀 못 할 수 있는데 공평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재원이 이제 모금이 돼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 목사님, 위원장님, 위기관리, 예, 네, 예, 잠깐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음, 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재원 마련하는 거라고 하는 것에는 뭐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위기관리위원회 시작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령 뭐 재난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주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체 내의 회원들의 위기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복지의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목사들의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고 그 연금의 의도가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준비해서 만들어가자 하는 취지에 있는 건데요. 최소한도 위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분야 가운데서 복지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허성 목사님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11조의 영역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다 싶어요. 근데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은 복지 분야에 있어서 축적되어져야 되는 재원은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임원들하고도 또 우리 그 조직 내에 있는 위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밖에 1회밖에는 모임을 못했어요. 우리 위원들 안에. 그래서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또 한번 모여야 될 텐데 이런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들 남쪽과 또 동쪽과 달라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균등한 분배 원칙에 굉장히 시험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원칙은 우리 각자가 복지에 대한 재원만큼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모든 방식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기존에 후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취하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복지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뭐 무한 말로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해서 여기서 은퇴하면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의 부분들은 정말 연금적인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몇몇 배원들에게는 그런 복지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돕죠? 무슨 재원으로요? 이런 굉장히 아쉬운 안타까움이 가득한 게 지금 복지 분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재원 마련 부분에 좀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지 뭐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기관리위원회 또 모임들이 더 있으시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의견들을 이건 뭐 오늘 여기서 이런 걸 다 결정하기보다 생각들을 더 나누시면서 공유하는 게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의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조금 더 예,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이걸 예, 안건으로 다루는 예.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감사합니다. 더 면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네, 그러면 저기 우선은 저희가 안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와 관련돼서는 듣고 뭐 특별하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나눴다는 걸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우선 매주 있겠습니다. 회장님, 그 함혜경 사모님 말씀 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네, 좀 들어보면 안 그러셨어요. 될까요? 아, 그 위기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 그 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좀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퇴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뭐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다 은퇴하시는 시점들이 이제 많이들 가까우신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은퇴 후에 이제 은퇴 선교사들이 어떻게 또 뭐 사는 문제 또 사역을 이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신학연구원에서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꼭 재정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멤버 케어라든지 뭐 이렇게 가족들 문제라든지 자녀들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꼭 저희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그런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일이 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조금 더 좀 폭넓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뭐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차후에 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건 세 번째로 좀 나눠 들어가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하다가 조금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작년 저희가, 아니, 올해죠. 그 소피아 선교대회 때, 이제, 애장 유럽 선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후원 요청하는 뭐 공문을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키는 안건을 올려서 통과만 했는데, 별로 저희가 이게 그 후속 작업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지금 논의도 충분히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만 항상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어떤 교회를 뭐 해서 접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한테 정말 편지만 보내면 우리가 뭐 그냥 당연하게 후원을 해줄 것이 아닌데,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회에서도 저희 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회원들이 뭐 자기 후원교회, 주 파송교회나 이런데 이런 얘기를 더 꺼내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내기가, 이렇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이제 이걸 연계성 있게 또 관계성을 갖도록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속적인 후원 관계를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문이야 뭐 어떻게든 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정책협의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또 정밀하게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선교회 만약에 후원에 대한 요청 편지를 한국교회에 보낸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 대한 왜 이것이 후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또 좀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확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또 이게 더 이 모임이 더 발전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후원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리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이 좀 돼 있어서 우선은 이제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서 그 네 번째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번째 저희 우리 회의 안건으로 내년 우리 선교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내년 선교대회가 4월 22일이 이제 좀 늦은 기간이 있지만 부활 저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고 라인강 변에 있는 오브베젤에 있는 유겐테어 대학 숙소고 아주 식사가 맛있고 장소도 아주 좋고 그래서 뭐 호텔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상당히 뭐죠? 쉼을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장소를 취소하려고 하면 이제 올해 12월 20일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선불금으로 지금 현재 4천 유로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그 본회 재정이 소피아 대회 후에 저에게 넘겨받은 것이 우리 8천 유로였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혹시 이완 목사님 네, 혹시 그 관련돼서 잠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네, 현재 잔액을 말씀드릴까요? 네, 현재 잔액과 그다음에 예, 예, 현재 잔액은 9,310유로, 10유로 6센트고요. 한화가 355만 원, 네, 지금 예,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중 뭐 이제 수입으로 들어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전년도 2월금이 8,473유로 84센트고요. 그다음에 청북교회 여전도회에서 400만 원 수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넨교회, 그리고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그리고 차세대 위원회 지원금 이렇게 들어와서 총 저희가 이제 수입은 13,773유로 84센트였고요. 한화로 들어온 거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출한 것이 뭐 경조사비로 해서 45만 원 하나로 나간 것과 그다음에 저희 여성위원회 지원금이랑 임원 수련회 했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로 나간 것 다 해서 4,463유로 78센트가 나가서 지금 현 잔액은 9,310유로 6센트이고요. 한화로 355만 원 잔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차세대 목적으로 들어왔던 만유로 중에 5천 유를 우선은 저희 본회로 이렇게 좀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저희한테 갈취를 좀 당한 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소피아 선교대회 때 이상하게 한인교회들, 우리 회원교회 한인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후원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차후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 요청을 좀 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1,000유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좀 더 이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안 오셔서 못 왔다거나 그런 분들 교회에 좀 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은 내년대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원래 그 한인교회들 통해서 최소한 7,000유로 정도가 원래 채워지는 게 정상인데 거의 그게 들어오지 않았던 게 저희 재정이 좀 부족해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 선교대
미리 나갈 돈 이런 거 생각하면 현재 제 재정이 만만치는 않고 또 이제 여성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미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못 받으셨고 올해 그래 여성위원회 활동을 해서 2,000유로인가요? 2,500유로인가요? 저희가 2,500유로를 드렸던가요? 네, 2,500입니다. 네네, 2,500유로를 드렸는데 더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여튼 여유가 있으면 더 이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애교협에서도 10월에 이구도 탐방하고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하는데 또 돈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저희가 2,000유로 이상 지원이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황들이 저희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청북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 올해 이제 소피아 선교대 때 오셨던 그 박재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 여성 그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하셔가지고 바자회 수입으로 400만 원을 저희 선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예장 유럽 선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예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를 보고 가시고 만나고 가시면 저희의 상황도 알고 저희의 필요를 아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주시거나 또 밀라노 선교대회 때 오셨던 큰은혜 교회인가요? 아니 어느 교회죠? 그 큰은혜 교회 맞아요. 네네 이규호 목사님. 이규호 목사님이 우리 차세대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차세대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10,000유로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차세대를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목적성으로 이렇게 넘겨서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 이제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교대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주강사는 아니더라도 방문해서 오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짧게 뭐 교제도 하시더라도 우리 상황도 알고 형편도 아시면서 그런 이런 후원 관계들을 좀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내년 선교대회를 위한 제언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나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듯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주 강사분들이 이제 접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일산 홍익교회 손철구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고 되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몇 분이 지금 오신다고 확정을 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하시려고 아직 그러십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원래 약속대로 못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른 분들을 좀 뭐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갖고도 관련돼서도 혹시 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지속적인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후원도 주고받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분들에게 또 유럽 선교에 대한 또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분들을 초대해서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또 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교회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혹시 뭐, 진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게 아마 그 앞에 말했던 3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장 유럽 선교회나 과거의 유럽 선교사의 후원에 대한 문제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6년, 7년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담임 목회를 들어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럽에 있는 사역들을 계속 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후원 조직체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다가 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몇 개의 교회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장 유럽 선교회에 한번 모시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장 유럽 선교회로 전환될 때도 그때 고민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재정의 어떤 자립도가 낮으니까 외부의 강사분들의 그 후원을 통해 가지고 모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에 좀 모자란 부분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얘기, 우리의 스토리,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 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새롭게 동력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시작하면서 뭐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뭐 탓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강사분들을 많이 뭐 후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오시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문을 한국에다 많이 발송한다고 해도요. 사실 그분들 공문 봐가지고는 우리 선교 사역 지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임에 한번 모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고 어떤 꿈들을 꾸고 있고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면 그런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예장 유럽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그러니까 안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을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 세 개 교회 정도의 목사님들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미 선점되신 주강사분들 많이 그분들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납득이 가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안배라 그럴까요? 그좀그 안배 운영이 필요하다. 이제 예컨대 뭐 그분 오시는 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명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오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정유럽 선교회 가서 뭐 1시간이라도 어떤 부분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하다못해 새벽 기도회 아침에 인도한 아침 경건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그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려가지고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회 전체를 참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라기는 제가 지금 컨택해 왔던 그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내년 대회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우리 예장 유럽 선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번 대회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 대회 참석 못하면 아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예장 유럽 선교에 초대해서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사들 중에서 그 우리가 굳이 저분의 내용보다 돈 때문에 모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에 강사도 초빙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얘기도 좀 듣고 이런 것들이 안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양날의 검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도 적어도 일정 부분의 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 분들을 한국에서 초빙해서 그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랑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 허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년이면 만 20년을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하신 분이세요. 내년이면 만 20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후년인가요? 2006년이네. 2026년이 되면 20년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좀 안배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강사 선정할 때의 그런 문제, 어쨌든 재정 자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한 해 자꾸 이렇게 뻥 많이 쓰지 말고 좀 씨앗 돈들을 계속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하신 세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다음 대회 때 잘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가지 빠뜨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우리 지금 이효원 목사님이랑 김두식 목사님, 그다음에 남영식 목사님은 이제 오늘 사실 처음 이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은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두식 목사님이나 남영식 목사님, 이효원 목사님은 지금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두식 목사님과 이완 목사님은 우선 임원이니까요. 우선 남영식 목사님 한번 뭐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요것만 아니어도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다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일단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다들 어려운 주제들이라 네,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지금까지도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혹시 정현실 사모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잘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따라가고 잘 정리하고, 네, 일단은 오늘은 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상황들이 이렇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또 결정해야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섯 번째 보고 겸 진행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사 영입 훈련 관련돼서 저기 현재 유럽에 이기정 목사님 작년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못했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장로교회 고승배 목사님, 누구시죠? 박인창 목사님이요. 박인창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도시 목사님, 그리고 김은용 목사님, 독일에 조영구 목사님은 이제 베를린에 계신 이번에 새로 그 베를린 백림 반석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마치고 이번에 신청을 하시게 됐고 또 영국의 이제 브리스톨에 예전에 김보현 목사님 계셨던 그곳에 송요한 목사님 이렇게 이제 대상자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선교대회 전에 고난 주간에 독일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전했고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서 12월에 장소 사용이나 이런 걸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좀 쉽지 않을 듯 보이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역장 되시는 우리 박성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총회 세계선교부로 자료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성곤 목사님 혹시 총회에서 뭐 이렇게 이와 관련돼서 그 다른 이야기가 있었었나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주신 자료 잘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결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현지 선교회하고 이제 각 위원회별 대상자들 좀 찾아가지고 우리 권역장 되시는 박성근 목사님하고 잘 협력해서 이런 행정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이런 관계들로 총회하고 관련돼서 협력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정도 보고하고요. 각 위원회별 활동 계획과 관련돼서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혹시 여성위원회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는 2,500유로 요청 드린 거를 다 지원해 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걱정 없이 떼제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2일에서 6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4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잘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게 잘 그 영적 순례에 잘 참여하고 또 복귀하셔서 큰 힘을 얻고 또 이 사역제에서 잘 사역하시고 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유럽 선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최호식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대기업 임원이 저뿐이라 대략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종교개혁 이그노 컨퍼런스 남쪽 프랑스의 몽펠리에 등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임을 이번에 한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원현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그 답사도 잘 다녀오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회장님이 김종현 목사님이신데 김종현 목사님이 최근에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허리를 못 쓰게 돼가지고 입원했다가 조금 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했다고 얘기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회장님이 안 계시고 이제 임원들이 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교업 종교개혁 탐방 관련돼서 그리고 또 내년 2월에도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단 전문가인 양모 목사님, 양영주 목사님 말씀하시는가 보죠? 지난번에 오셨던 양모 목사님 통해서 네, 강사로 섭외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109회 총회에 창원 양곡교회에서 이제 할 건데요. 9월 22일 주간에. 그래서 여기에 그 선교노회를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진 목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선교노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근본 총회에서 다루게 되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규칙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인교회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69개 노예로 보내지게 돼서 가을 노예, 올 가을 노예 통해서 각 노예별로 가부를 믿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합이 되면 거기에 3분의 2가 넘으면 선교위원회가 아닌 선교노회로 세워지는 헌법이 통과돼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늦어도 11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박영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혹시 우리 하실 말씀이나 더 추가적으로 더 하실 김영정 말씀이 목사님. 김 목사님? 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뭐 제가 직전까지 이제 맡았던 차세대 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장지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 빠지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일단 좀 전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그 소피아 대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 그렇게 그림책 만들어 가지고 출판하고 그런 과정들이 매우 좋은 피드백을 얻고 사실 그 중심에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중심교회 키즈 선교팀이 그 일들을 이기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해마다 지금 계속 연계되어서 잘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또 MK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연계화되어서 뭐 제주도에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매우 지금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지난 2년 전부터 이제 차세대 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 한번 성지에 보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부모님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 왜 그런 배경을 갖고 그런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아이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한번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성지 순례에 대한 그 계획들을 가졌는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터키인데, 네, 우리 이제 문상호 부회장님께서 이제 내년에 회장하시고 그러면 2026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모임 자체가 이제 터키가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아이들이 따로 가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 있는데 그 한 2주 전에 그 이기동 목사님이 저희 집에 잠깐 방문을 해서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올해 소피아 대회를 마치고 이 중심교회 그 키스티 선교팀들은요. 아테네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마지막에 요르단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프랑크푸르트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루트로 아테네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과 마지막 선교 사역을 같이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는데 이기동 목사님의 생각은 예장 유럽 선교회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참여 가능한 친구들을 같이 이어서 어, 그리스랑 그다음에 이집트랑 그다음에 그 요르단까지 가는 그 사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일단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시간적으로 아이들이 부활절 휴가 빼기도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인데 그 이어서 그 다음 주까지 시간 뺄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아마 가능할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좀 걱정이 되긴 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좀 조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비록 소수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일단 그렇게라도 먼저 한번 좀 시작을 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세대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아테네, 그다음에 이집트, 요르단이 모두 다 성지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쪽 형태로도 뭔가 새로운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차세대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 일단 어, 장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더 논의가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아마 좀 그림이 더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다음번 정책협의 때에는 그 내용들이 아마 좀 보고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정도로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일치위원회 보고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 좋죠. 네, 9월 달에 9월 24일에 그 전체 우리 선교일치위원회의 회원들 준모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고 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선교일치 계신 분들도. 네. 네. 우리 이강일 목사님도 늦게 더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유경 사모님, 전 선교사님 혹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만 지금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그러셔요. 예. 그러면 우선 이제 이완 목사님, 김도신 목사님, 여기 이제 처음 오신 기념으로 한마디 이상씩 이제 여기 나오네. 하시는 걸로 써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최우진 목사님이 좀 그냥 이렇게 얼굴 나오면 당신 얼굴 메시지를 수록이 보내주셨는데 나오는데 10월 종교개혁 얼굴이 안 컨퍼런스 나오네. 참가자가 신청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미 장소 답사 계획은 다 잘 돼 있는데 작년 파리 중심 컨퍼런스에 비해서 참여 신청이 많이 부족한데 교회들의 재정 후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임원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곧 공식적인 메시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관심도 갖고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유한 목사님부터 한번 정책협의회가 괜찮은 모임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처음이라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 모임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듣는 것으로 가름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네, 뭐 저도 다른 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교대에서 들었던 부분이 있긴 하고 또 뭐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항상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제 2년 동안 이제 2번 참여하면서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임원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이제 임원 모임에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역사될 것들도 듣고 해서 좀 이해가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모임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래도 갖게 된 것 같고요. 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좀 더 잘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른 부분들은 아직은 뭐 많이 듣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잘 듣고 잘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희 목사님 혹시 잠깐 인사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거하셔야 됩니다. 이강영 목사님. 예, 소리 들리나요? 예, 제가 지금 막 집에 도착하느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들으면서 왔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열심히 마음을 합하여서 이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것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인사만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유경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왔는데 한마디 하겠답니다. 네, 얼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얼굴이 나오면 수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얼굴은 됐고요. 그냥 저도 차 안에서 오면서 계속 듣고 왔고요.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네, 어쨌든 모두들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영신 목사님 어디 멀리 안 가셨죠? 남영신 목사님 잠깐 화장실 가셨나? 자, 우리 너무 다들 하실 말씀들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성준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개인적으로 올해 총회에서 30주년 근속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러시. 30년 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도 하고 또 우리 마무리 겸 우리 권역장이신 박성건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 먼 곳으로 또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지금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지혜, 명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후에도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섬김과 또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역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어렵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 또 비전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도 남는 또 어디에서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각자 여러 곳에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을 잘 알고 실천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또 작은 위로와 열매가 있는 우리의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도 건강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뵐 때까지 또 건강해 가시기를. 여기 우리 전체 참여자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지금 계속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까? 목사님. 네. 찍었어요? 계속 아니, 찍었어요. 예고를 지금 한번 찍으시죠. 한번 예고를 공식적으로 한번 찍을까요? 네. 찍어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아니 그걸로 찍으면 어떻게 이걸 아니 이게 스크린 있어요. 캡처를 해야지. 네. 그 캡처는 우리 전문가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 잠깐만요. 우리 누가 이거 네, 찍으실까요? 조명이 김유경 사모님도 나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을까요? 전체 사진을 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컴퓨터 누가 지금 누가 찍으셔야 돼요? 다리다, 다리. 정현식 선교사님 찍으시면 되겠네요. 정현식 선교사님. 스크린 해다, 캡처를 해.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해야. 정현식 선교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 네. 제가 지금 벌써 석 장 찍었는데 그냥 자유롭게 계속 포즈를 취하고 계시면 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가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지금 16개씩 분할되는데 제가 보이는 대로 찍을게요. 전체 한 장으로 안 나와요. 한 장으로 나오나요? 전체 16명인데요. 맞아요. 한 장에. 16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꺼번에 다 안 나오니까 계속 포즈를 취하고 계시면 나눠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헤어진 목사님 갑자기 얼굴이 나타났어요. 김유경 이렇게. 사모님 좀더 네. 아프는데. 이렇게. 네, 지금 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주기자님 최고. 김유경 사모님 최고. 화이팅! 서로 주고받자. 화이팅! 서로 주고받자. 화이팅!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원분들은 뵙겠습니다. 잠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빨리빨리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임원들만 좀 모여서 네, 수고하셨습니다.